권유 대표, 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발표된 장동혁 쇄신안 어제 오늘 내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예, 권유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저의 주장, 저의 생각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국 시민들은 마이크가 없고 그 이어폰만 있잖아요. 네. 저는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이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까지의 행보 등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리고 또 그 어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실어 주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한동훈이라면, 이재명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을까? 이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것도 아주 재밌는 접근이네요. 네. 예, 이 단순히 이제 장동혁 대표 어제는 저도 이제 문구 하나하나에 좀 천착을 해봤었고 또 그 부분도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의도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육성으로 한 말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진 거는 감정이에요. 그거를 그 감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수 있냐, 체제 수호 전쟁 할 수 있냐의 문제고 그럼요. 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에 대해서 정말 숭고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혹시나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그 관점이라면 그 마음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사과문을 어떤 생각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닌 조금 침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가 권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또 권유가 나오네. 그렇죠. 제가 그 역할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자주 통화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제가 수십 년 정치 평론하면서 늘 정치인의 리더십, 그 정치인의 수준, 스케일 이런 거가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되려고 국민학교 때부터 책상머리에 써놓고 수십 년을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사람도 정말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별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예. 별로 집착이 없으니까 통이 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러면서 근대화 혁명을 했듯이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자기 친구인 노태우로부터 이른바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날 밟고 가라고 하잖아요. 날 밟고 가라.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진짜 밟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담사행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권유 대표가 묵직한 그 화두를 던지셨는데 어제 장동혁 쇄신안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 알 거예요, 내용을.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저게 괘씸하게 나를 배신해? 라고 할까? 아니면 그래, 장동혁 잘했다. 날 밟고라도 선거에 이겨야지. 라고 할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 적어도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윤어게인을 지금도 자기 신조로 외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빙의해서라도 잠깐 동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쳐야 된다. 전 그런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고회의, 네.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수 최고가 마지막 발언으로 한 부분이 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도 어제 오늘의 어떤 애국우파 시민들의 정말 그 우려들을 다 받아보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백기를 든 적이 없다. 백기를 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방패를 들었을 뿐이다. 그 방패를 들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싸워서 이긴다. 이길 것이다.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의 방패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가 참 이제 원치 않았지만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 방패라고 친다면 거기에 우리 칼도 있습니다. 쇄신안이라는 게 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실 군사 장비죠. 둘 다. 방패도 무기예요. 방패로 맞고 칼로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거거든요. 저거는 백기투항이다. 다 포기한 거다라고 하기에는 어제 그 표현들에도 이재명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이 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나로 뭉쳐서 잘 싸우지 못하고 질이 멸렬해서 흩어져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문제를 사과한 것이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에 대한 저격이기도 해요. 한동훈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동훈 잡아내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점이 오면 아마 오늘 우려했던 건 다 잊혀질 정도로 흥이 나게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이 권유 대표가 장동혁 쇄신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심정으로 장동혁 쇄신안을 보고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아주 현명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윤민우 윤리위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전혀 모르는 분이라서 제가 그 기고문을 찾아보면서 대충 제가 이해한 대로 어제 논평을 했습니다만 혹시 좀 저는 아십니까? 뭐 이번에 발표하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어떻게 이런 분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 자체가 뭐 경찰, 뭐 형사학 뭐 이런 쪽이고 또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그 인지전, 해킹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최고 전문가다. 논문도 네.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더라고요. 기능적으로 한동훈을 잡는 데는 최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라 하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장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력까지 가지고 경력까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력도 그렇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발탁해서 임명하는데 신묘한 그런 신묘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우리가 당무감사위원장 때도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네. 조금의 도망갈 틈도 주지 않겠다라는 기술적으로도 철저하게 지금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가 타진료 아니냐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음모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박수 치면서 기다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참 트집 잡는 것들이 정말 허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과거 23년도의 언급을 가지고 이제 뭐 건어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023년도에 가장 김 여사 라인이었던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네. 가장 한동훈 라인이에요. 가장 잘 보이려고 애쓰고 아주 사적으로 소통하고, 예? 그때 언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다 사적으로 아주 내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지내려고 그 누구보다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게 한동훈 당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좌익들이 아주 저열하게 어떤 여성성을 공격하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외부인으로서, 그 전문가로서, 그리고 형사 전문가로서요. 그걸 가지고 지금 건어게인이니 뭐니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한동훈 쪽 사람들이 좀 역겨워요. 징그럽습니다. 그래. 자,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이재명이 방중 이제 자꾸 웃음이 나오네. 그래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이거는 제가 이제 박사님께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이재명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 방중해서 뭐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해왔는데? 성과라고 가져온 게 서해 구조물 건설적 협의? 뭐 이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아니 무슨 중국과의 뭐 경제적 협력 혹은 뭐 한한령 해제 국민들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찌 보면은 한한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중국 어떤 단체 관광객들이 잠깐 이제 한국 발길을 끊었을 때 대한민국 관광 산업도 진일보했어요.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 다른 대륙의 어떤 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인당 객단가라 그러죠.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크고 뭐 이런 부분에서 관광이 더 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곳에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그동안 무질서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내국인들도 제주도 관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고 우리가 무조건 뭐 단절하고 할 일은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비굴하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중국이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라고 아무도 국민들이 그걸 이재명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예? 정말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2030이 지금 국제 관계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들 그리고 2030이 대한민국에서의 본인들의 어떻게 삶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FAFO 비속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게 왜 배경에 김해공항이 있는 사진을 썼을까요? 다들 이미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근데 아니 미국이 사진 대충 쓰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사실 이거를 유튜버들 중에서는 아주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당일날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사진이 FA가 올라왔을 때 바로 그걸 이제 얘기하고 김해공항 사진 누가 찾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 제가 좀 일찍 전달하면서도 이거 뭐 레거시들은 관심 없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조중동이 봤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주류 매체들도 막 받아가지고 똑같이 기사를 써요. 똑같이 그 김해공항이라는 걸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이라는 곳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했던 장소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메시지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게 찍힌 사진은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쓸만한 다른 사진들이 있을 텐데 김해공항 사진 쓴 거는 그냥 시진핑 봐라라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아니 시진핑이랑 만난 다른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김해공항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작전을 수행하는 날짜는 대통령이 정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할 때 중국의 중남미 특사가 마두로를 방문한 날 몇 시간 후에 쳤어요. 그것도 그 날짜를 정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것도 사실 그 중남미 어떤 중국 특사가 왔을 때 마두로가 아마 방심할 것이다라는 계산도 있었겠습니다만 중국한테 더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어떤 사건으로 다가가게 만들려는 그 그림이 있었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재명이 비행기 타고 시진핑 만나러 가잖아요. 이재명한테도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보통 국빈 방문이라면 정상회담도 어떤 공식적인 영상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재명이 뭐 아주 얼어붙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화답이 나오거나 웃거나 인사하거나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이어폰을 빼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됐을 때 예. 언론들이 그 해경군 김씨 같은 거 막 질문하고 하니까 예의가 없어 하면서 이어폰 빼고 그만 끊어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필요 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바쁜데. 네, 바쁜데. 나 뭘 오늘 자꾸 기분도 안 주저주저해. 좋은데. 나 자꾸 얼굴 화면에 잡히는 것도 싫은데. 자, 웃음도 안 나오는데. 자꾸 저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시진핑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마지막 주제 이건 전 하도 이게 황당해서 그 용인의 그 반도체 크러스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지 꽤 되거든요. 이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저 좌파 것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바람도 잡고. 이제 뭐 반도체 내란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국가 경제,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근간이 될 만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인데 이걸 어디에 하느냐는 국가 전체를 보고 가장 효율성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참 제가 이게 지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저는 제 방송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우덜만 잘 살면 된다. 우덜끼리만 잘하자라는 정서를 가지고 표에 호소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한 거 이걸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고장 사람들을 제일 챙깁니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지자체장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쳤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이 반도체 내란, 경제 내란 종식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더 빠르게 강하게 공격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저는 이 김병기, 강선우 이 공천 문제가요 어마어마한 뇌관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게 불거져 나온 과정 자체 그리고 불거져 나온 증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비리를 이야기할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도의 대단한 대화 녹음이 나오고 탄원서가 나오고 탄원서가 뭉개졌던 어떤 과정들이 나오고 네. 저는 여기에 확실히 지금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좌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위선적인지를 예. 드러내는 거는 분명히 성과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아가는 여러 가지 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고, 그 체제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분을 다시 우리가 구출해내는 것이고, 그 과정 우리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응집해가지고 한번 지금부터는 방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공격 무기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먹혀사 K 권유 대표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